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11시 15분경에 문화일보 단독으로 방탄소년단 군대 면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한 한때 6%대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엔터산업 육성 방안을 문제로 방문한다는 목적을 밝혔고요. 면제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면제가 되든 아니든 다시 군 면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이제 주가에는 이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실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가 6월 11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선거 전에는 결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도 또 나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자,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지금 이제 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하고 이제 방탄소년단이 타임지 모델에 또 표지 모델로 나왔다는 그런 또 기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도 사실 그 경사고 커다란 어떤 이슈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군대 면제 관련해서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면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방송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그 어찌 보면은 목표가보다 지금 워낙 그 성장주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예단하는 것은 좀 그 성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실적 사이클에서 우리가 그 주구장창 막연하게 이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적 사이클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면 언제가 좋을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안철수 지금 이제 인수위원장이죠. 손흥민은 되는데 BTS도 대체 복무 자격 충분하다. 저는 이제 이 말에 충분히 뭐 100% 공감을 합니다. 작년 11월 25일날 나왔던 기사가 되어 있고,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뜬금없이 사실 또 그 하이브에 방문하는 것도 지금 뭐 하이브 입장에서는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군대가 면제가 되면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사실 뭐 엔터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공허하게 이해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좀 인과성이 좀 군대 면제하고 좀 인과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안철수 작년에 이제 대선 후보였죠. 방탄소년단은 예술체육 요원 대체 복무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고, 기존의 그 예술 체육 분야에서 대중 예술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하다. 우리 그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진출하면서 이제 그 선수들이 또 군대 면제를 받았는데, 사실 물론 이제 국위를 선양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근저는 뭐냐면 출발점은 우리가 사실 그 축구를 할 때 혹은 야구를 할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야구하는 사람들 많지 않죠. 축구하는 사람들이 일단 그 자기 개인의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크게 성공하고 싶은 이기심에 의해서 시작했다가 이제 또 국위도 선양하게 되는 건데, 뭐 같은 논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BTS도 마찬가지죠. 자, 손흥민, 박지성 선수는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제 문화예술 분야로 국한하더라도 순수예술은 되는데 대중예술, 순수예술, 우리가 국제 콩쿠르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상을 받게 되면 또 군대에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대중예술이 또 안 된다는 것도 납득이 어렵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가 되고 대중들이 이제 그 대중들이 충분히 저는 이제 공감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상식선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군대 면제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대 면제가 안 된다, 복무를 한다, 그런 전제 하에서 저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군대 면제가 결정되면 이제 보너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대 면제가 된다고 거기에 목숨 걸고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보기 좀 어리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화면은 자랑스럽죠. 타임즈 표지 모델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라고 그러죠.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타임즈는 하이브는 단순한 음반사 연예 경영 회사가 아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 IP 기술, IP 지적 재산권 기술과 세계관 형성을 한다. 고 강조하면서 100대 기업 선정 배경을 밝혔다. 자, 작년에도 타임즈 선정이 됐고, 올해는 이제 애플, 파이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죠. 애플, 파이자, 디즈니, 틱톡, 발렌시아가, 스포티파이, 리비안 이런 것들과 같은 이제 명단에 오르면서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K-팝의 위성이 기존의 어떤 그 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이제는 주류이고 또 새로운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종목 섹터 중에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가장 강하죠. 엔터테인먼트 섹터, 그다음에 5G 섹터. 5G 섹터 내에서는 사실 좀 차별화가 굉장히 크지만 5G 섹터 중에서도 사실 그 역사의 고점 돌파를 좀 도모하는 종목군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HFR, 저희 또 HFR 옛날에 주도주 저희 회사 주력주이기도 했는데 이거 좀 일찍 팔아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다믹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또 좋죠. 기타 이제 항공 우주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것들도 지금 방산업들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라 사실 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 반열에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삼성증권 4월 1일자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월드 클래스의 존재감. 아주 그 제목도 잘 뽑았던 것 같아요. 가까워진 리오프닝 시대. 지금 이제 엔다믹 수혜주죠. 우리가 그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아야 돼요. 시대적 흐름은 어떤 시장 흐름에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엔데믹 관련주들이 굉장히 셉니다. 특히 오늘은 또 이제 미용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센 것 같고, 기타 이제 제주항공 같은 이제 항공주들도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롯데관광개발도 거래량 수반이 되면서 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흐름에 맞아야 돼요. 흐름을 역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리오프닝 시대와 함께 이제 그 대면 콘서트는 그 하이브 실적이 어떤 그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이. 자, 하여튼 그 관련 이제 수익 모델, 첫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티켓 수익이 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그 콘서트와 함께 라이브 뷰잉이죠. 콘서트를 이제 극장에서 신청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그 다음에 굿즈, DVD 등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BTS를 필두로 소속 아티스트가 두터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이 정성화되게 되면 이제 공연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또 다양하게 또 이슈화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로 어떤 그 특히 이제 간접 매출 비중도 이제 덩달아서 크게 상승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신성장 동력 출격. 지금 이제 콘서트가 신성장 동료가 아니지만 콘서트는 이슈의 중심이 되겠죠. 그 콘서트가 개최가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각종 언론이고 어떤 이슈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타 이제 신성장 동력 출격. 자, 하여튼 그 2분기에 모멘텀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 위버스 2.0이 출시가 되죠. V-라이브하고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런칭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자체 신작 게임이 또 한 6월경에 출시가 됩니다. 위버스 2.0도 6월 정도, 늦어도 뭐 7월 정도면 출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는 거죠. 보유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캐주얼 모바일 장르 게임으로 수익 모델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 산업도 여러분들 뭐 한번 자리 잡으면 대단하죠. 세 번째는 두나무와의 협업. 자, 제가 이제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라는 거죠. NFT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NFT 사업. 자, 그다음 네 번째 이제 5월 소스 뮤직의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 이름이 어렵네요. 르세라핌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세 개의 그룹의 데뷔도 뭐 예상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현대차증권에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현대차증권 보고서는 사실 그 2022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3,200억을 전망했습니다. 3,200억 전망치가 3,200억이면 아주 작은 정도 수준이고,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4,000억 이상을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4,070억인데 작년 그 1,900억에서 4,070억이면 계산해 보니까 114%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3,200, 현대차증권처럼 이게 전망치를 낮게 잡더라도 3,200만 하더라도 1,900억에서 3,200억이면 대략 한 60%대, 78%가 급증하거든요. 사실 2020년이죠. 2020년 영업이 1,445억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1,445억에서 1,900억이죠. 1,900억이면은 사실 그 영업이익률이 사실 그 몇 프로인가요? 지금 한 30%대죠. 30%대인데 3천억만 되더라도, 올해 3천억만 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1,900억 대비해서 58%가 증가하는 58%. 자, 그 대단한 거죠. 만약에 이제 그 4천억, 삼성증권 보고서로 4,070억이 예상이 되는데 4,700억이 이게 현실화된다면
114%면 114%. 대단하죠. 그럼 주가는 사실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금 전망치 폭이 크냐면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경험을. 자, 그렇게 주식이 이제 보이지 않을 때, 상상력이 지배될 때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서부터 이제 분봉상 양봉이 나오면서 최고점이 이제 32만 9,500원인데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군대 면제가 된다면 거의 한 15% 이상은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뭐 밀린다 하더라도. 그런데 한 6%대에서 꺾이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따로 별도로 긴급 메시지로 문자를 이제 보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5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6,000원이거든요. 뭐 시장은 지금 이제 거래소가 0.7%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0.38% 정도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사실 무근이라면 주가가 계속해서 오전에는 뭐 장 초반에 잠깐 플러스 나왔다가 계속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마이너스권인데 이게 완전하게 지금 이제 그 군 면제 이슈가 완연하게 아니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뭐 혹은 이제 뭐 강보합 정도인데 플러스 6,000원대 정도 뭐 시가 아직 시장이 이제 그 뭐 1시간 넘게 더 남았지만은 6,000원대 정도 유지해 준다는 것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잖아. 군 면제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자,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하튼간에 제가 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면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떤 형태를 갖다 대더라도 이게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함수기 때문에 민감하죠. 그런데 군대 면제를 누가 주장하고 그게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군대 면제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반대할 명분이. 자, 지금 보시러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적에 의한 사이클 매매, 실적 사이클에 의한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자는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자, 삼성전자 연봉 차트입니다. 2015년서부터 이제 2021년까지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 2015년도 영업이익이 26조 4천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 29조 2천억.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29조가 이제 53조니까 주가는 당시 이제 대략 한 2만 1,000원에서 5만 7천원까지 삼성전자가 더블 이상 나왔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2018년도 실적을 잘 보세요.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었어요. 자, 53조에서 58조, 약 한 5조 2천억 정도 증가했죠. 사상 최고치인데 주가는 5만 1,000원에서 4만 8천원까지 급락을 해버렸어요. 급락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증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앞서 그나마 제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사이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뛰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최저로 하더라도 50%대 후반, 그 다음에 이제 최고로 했을 때는 100%가 훨씬 넘는 거죠. 그럼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물론 이제 정확히 매도 타임을 잡는다면 저는 이제 빠르면 6월이죠. 6월, 7월 혹은 8월 정도. 왜냐면 그 겨울로 가면 갈수록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는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모르죠. 2023년에 영업이익이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7천억 정도로 넘어간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 사이클로만 본다면.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 2023년도에 7천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 입대가 된다고 가정해서 그렇게 이제 전망치가 나온 것 같거든요. 여하튼간에 2023년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한 6월 정도서부터는 이제 6월서부터는 우리가 6월서부터 오버슈팅이 나오고 거래 상태가 터진다 그러면 매도 관점으로 나중에 팔고 되산다 하더라도 일단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 이제 전략 매도했죠.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고 초대형 거래가 터지는 그날 바로 저희가 전략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뭐 10만 원 미만으로 빠져버린 거죠. 한번 매도하고 다시 또 10만 원 미만에서 하면 좋죠. 아무래도 70%가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하이브도
주구장창 끌고 간다. 물론 이제 나는 뭐 워낙 장기 투자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한번 뽕을 뽑겠다. 그런 분들은 뭐 끌고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6월서부터 실적 사이클을 봤을 때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된다. 올해 대비해서. 그럴 때는 6월, 7월 혹은 8월 정도까지. 물론 그 시장 상황이 적당히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했을 때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6월, 7월, 6월서부터는 일단 그 매도를 한번 매도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든 주가 사이클을 주가 차트를 최소한 월봉 차트를 장기 보시고 그다음에 매출액하고 뭐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업이익하고 이제 관계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주가가 반드시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증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할 때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어떤 경우는 급격하게 주가가 조정받고 어떤 때는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할 때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 지금 자리는 잡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자리 잡았죠. 제가 특히 이제 강조해드린 것처럼 대략 한 29만 원 정도, 28만 원대 중후반에서 29만 원대. 예전에 작년 6월 25일 날 286만 주 블록딜 시점 위죠, 위.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사실 120선이 좀 부담이 됐어요. 120선은 이제 경기선이죠. 대략 30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30만 5천 원 정도에 걸쳐 있는 거죠. 걸쳐 있는 건데 뭐 이왕이면은 120선을 좀 깔끔하게 좀 돌파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면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 끝발이 있죠. 인수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발언한 게 이게 이제 그 이슈의 어떤 도화선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게임 이론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 형평성이 전혀 안 맞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 며칠 전인가요? 한 4, 5일 전에 이제 경제단체장들하고 도시락 회동을 했었죠. 그때 뭐 경총회장도 있었고, 뭐 대한상의 회장, 뭐 무역협회 회장 등이 모였었는데, 그때 그 친기업 정부를 강조했어요. 자, 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그 뭐 한국노총, 민노총 관계자들은 안 만났죠, 아직. 뭐 하여튼 그것도 뭐 국민적 요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노동보다는 사실 노동보다는 경영자 위주의 어떤 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여야죠. 하여튼 간에 오늘 이제 인수위원회 측에서 하이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 친기업 전략은 뭡니까? 규제를 폐지하고 어쩌 이런 게 형평성이죠, 형평성. 세 번째하고 일치하는 거죠. 가장 커다란 선물은 당장 지금 이제 우리가 제조업으로 따지면 현대차로 따지면 현대차 중에서 무슨 제품이 제일 많이 팔려나요? 뭐 제너시스가 많이 팔려나요? 뭐가 이제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은가요? 뭐 제너시스라고 치죠. 제너시스를 지금 한 1년 18개월 동안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뭐 당선인 쪽에서 만약에 1년 8개월 동안 다시 팔아라. 그러면 이제 그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이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여튼 그 당장은 막연하게 뭐 엔터산업 육성반 이게 아니라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이제 가장 커다란 바람이겠죠. 자, 세 번째는 역시 그 반복적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말이 안 돼요. 손흥민 선수도 군대 면제받고 유현진도 군대 면제를 받았는데 왜 기여도로 따지자면은 사실 그 방탄소년단하고 글쎄 어떤 표현을 써야 그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네,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군 면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주가가 잘 안 빠지거든요. 안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들이 이게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주말 방송이라서 얘기가 조금 길어지네요. 자, 예전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주도주 세 가지 조건.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오랜 30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개인 투자가들도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제가 세 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흐름이에요.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은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인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천, 시세의 논리에 순응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얘기죠.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죠. 지금 시대적 흐름과 시장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 엔다믹입니다. 엔다믹.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다 엔다믹 관련주도 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엔터 산업은 엔다믹 중에서 거의 뭐 탑픽이죠. 자, 두 번째는 개인기. 시대적 흐름에 안 맞아요. 안 맞고, 뭐 어떤 시장 흐름에도 안 맞는데, 개인기가, 우리 그 낭중지추라고 그러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얘기인데, 개인적인 역량이 워낙 핵심 가치도 강하고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업종이라고 할까요? 뭐 건설업종, 건설업종인데 다 실적이 형편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 하이브라는 건설회사가 있다고 치죠. 하이브라는 건설회사의 실적이 뭐 비약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텀업 방식에 의해서. 세 번째는 이슈가 결국은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심리의 어떤 동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개선시키죠. 심리에 의해서 수급이 또 따라와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콘서트 같은 게 이제 이슈가 되는 콘서트가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것이고, 뭐 NFT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앞서 이제 우리가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기업들 면면을 잘 보세요. 가장 많은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가장 뭐 같은 그 상위 1% 이내 반드시 하이브가 존재한다. 자,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월요일 날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합니다. 방송도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